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0세가 넘은 노인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네 분의 노인의 말은 듣기에는 다소 가혹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특히 70세가 넘어가면 사람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겨야 한다고 여깁니다. 숲속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노인들이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편안하게 쉬어야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삶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질까요? 즉, 70세가 넘은 노인들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없을까요? 오늘은 이 네 분의 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73세의 김 씨. 지금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제 연금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올해 73세이고 평생 농사만 지었던 사람입니다. 제 노후에는 연금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노후 생활을 대비해 연금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나이가 들면 적어도 돈 문제로 걱정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병에 걸려서 연금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이후 몸은 회복되었지만 이제 남은 노후 자금은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돈을 쓸 때마다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 돈을 과다하게 써버리면 그 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렵습니다. 그냥 생활에만 신경 쓴다면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밥을 굶지는 않겠죠.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몸에 다시 이상이 생기면 또 치료비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있지만 그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76세의 박 할머니. 지금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언제 남편이 갑자기 떠나면 그 남은 날들을 어떻게 혼자 보낼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저는 올해 76세이고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남편은 항상 저를 보살펴주고 저의 모든 것을 챙겨왔습니다. 제 생활은 마치 공주처럼 편안하게 지내왔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계속 저를 돌보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은 아주 심각했고 병원에서 6개월을 입원한 후 퇴원했지만 의사는 그가 회복되긴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아무 일 없는 듯 매일 저와 함께 밥을 먹고 산책하고 이야기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점점 수척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언젠가 남편이 저를 떠났을 때 혼자서 외로움과 고독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있을 때처럼 다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80세의 정 할머니. 지금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언젠가 자녀들이 제 곁을 떠나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80세가 되었습니다. 평생 3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은 모두 매우 잘 자라서 각자 가정을 이루고 독립적인 가정을 가졌습니다. 2명의 손자도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걱정하거나 두려운 일이 없을 것 같아야 정상인데 그저 행복한 노후 생활만 즐기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속담에도 있듯이 집집마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처럼 제 3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들이 모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접어들었고 그 중 한 명은
이미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저를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과 가정 문제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좋은 시절이 지겨워서 그런지 그들은 거의 매일처럼 다툼이 끊이지 않고 때로는 큰 싸움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들을 조언했지만 그들은 그때는 매우 기꺼이 약속을 하면서도 결국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80세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언젠가 제가 새 자녀들 곁을 떠날 때 그들이 여전히 이런 다툼을 계속해서 가정을 파탄시킬까봐 걱정입니다. 결국 집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하잖아요. 자녀들의 가정 행복이야말로 제가 항상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입니다. 수요일, 이 노인은 80세이다. 저는 이제 가장 두려운 것이 어느 날 제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저는 올해 80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뭐든지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저처럼 불행한 노인도 드물죠. 아마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저는 70세 이후로 건강이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꾸준히 운동을 하고 뛰기도 했지만 몸 상태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나이가 들고 병에 걸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일이고 결국 사람은 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80세이고 제 자녀들은 이미 60대가 넘었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젊은 사람이 아니라 다들 노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나빠지지 않더라도 이제 더 좋아지기만 할 리는 없겠죠.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어느 날 큰 병에 걸려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 제 자녀들이 저를 돌보려 해도 그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제게 충분히 도움이 되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정말로 아무도 제게 돌봄을 주지 않게 된다면 그때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릴 겁니다. 물론 누구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가 되면 특히 건강, 돈, 가정, 가족, 그리고 사랑에 관련된 문제들이 사람을 가장 괴롭히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노인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불쌍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사람은 모두 늙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될 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잘 돌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노인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 생활에서 자기 관리가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노인은 미리 준비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사람의 신체 상태는 점점 나빠집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불편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있으니 내가 나이가 들면 그들이 나를 어렸을 때처럼 돌봐줄 거야 라는 생각에 걱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대체로 자녀에게 의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나이를 먹었을 때 안정감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를 돌봐주는 자녀는 드물죠.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돌보지 않으며 일이나 가정 문제로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돈을 준비하기.
돈은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점차 약해지고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돈을 쓰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때 돈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도 마음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나이가 든 사람이 어떻게 젊은 사람처럼 돈을 모을 수 있겠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한 명의 노인이 있으면 보물이 있다고 하듯이 노인들은 긴 시간 동안 살아오며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합니다. 물리적인 일에서는 젊은이들을 따라갈 수 없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을의 박할머니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모두 멀리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있어 혼자 집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녀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자녀들에게 고통을 호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손재주가 뛰어나 색시를 사서 집에서 꽃을 만들고 그것을 장터에서 팔아서 작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으로 만든 꽃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사기 위해 줄을 서고 할머니는 이렇게 소소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돈을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만 먹으면 작은 돈이 쌓여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만의 친구를 만들기.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친구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이로 인해 무력감과 외로움이 커지며 사람들은 점점 더 침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친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녀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어머니에게는 왕대모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왕대모는 매일 제 어머니에게 와서 아들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올해 31세인데 아직 결혼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왕대모는 너무 걱정이 되어 결혼을 계속 촉구했으나 아들은 그것을 귀찮아하며 큰 싸움을 벌였고 심지어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나이가 든 부모들은 자녀들의 사생활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며 자녀들은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사실 노인은 자녀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복을 찾는다는 말처럼 자녀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때 가서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은 자기만의 친구들을 갖고 외로움을 덜 느끼며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나를 돌봐줄 사람을 준비하기. 동년배인 정할아버지와 이 할아버지는 서로 다른 노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노후를 기대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 때문에 바쁘고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정할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집에 있게 되었고 집안일을 돕고 싶었지만 자녀들은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걱정되어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자녀들과 같은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외부인처럼 느껴졌고 마음은 매우 외로워졌습니다. 리대는 대신 돌봄 서비스를 받기로 했습니다. 리대는 매일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사를 준비해주는 보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옷도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리대가 몸이 불편할 때 보모는 제때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상기시켜주고 병원에도
함께 가줍니다. 여유 시간이 있을 때 리대는 보모에게 간단한 원예 지식을 가르쳐주고 둘은 함께 정원에서 꽃과 풀을 돌봅니다. 리대는 생활이 매우 편안하고 자신만의 공간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일에 얽매이지 않아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생활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현명한지 알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상태에 관계없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 간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해 자주 불쾌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개방적이어도 자녀가 아무리 관대하더라도 함께 오래 살다 보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몇 번은 참을 수 있지만 반복되면 불만이 생기고 부모도 자녀들도 서로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노후에 대비해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적을 만들지 않기. 가오밍은 이전에 회사에서 매니저였으며 일 처리가 매우 철저하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과 불화가 생겼습니다. 가오밍은 가족 내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가족 모임에서는 항상 칭찬을 받으며 자랑스러워했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척들은 그의 태도를 불편하게 여기고 결국 그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제 가오밍은 은퇴하여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옆집 노인들이 친척들과 자주 만나는 것을 보며 그는 부럽다고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오밍이 아팠을 때 자녀들은 외국에 있어 바로 올 수 없었고 그때 친척들이 병원에 데려다주고 밤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가오밍은 감동을 받으며 그동안 했던 말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더 이상 적을 만들지 말고 화를 내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자신이 연륜이 많다는 이유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고 모든 관계에서 배려와 존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지나치게 싸움이나 갈등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너무 많은 적을 만들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4명의 친구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노후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결국 우리는 웃으면서 떠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후에는 행복한 생활을 꿈꾸게 되죠. 그렇다면 최고의 노후란 무엇일까요? 바로 4명의 친구를 두고 노후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중국의 노인 행복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60세 이상 남성, 55세 이상 여성에게 연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금으로 노인들은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도 국가가 농업과 농촌 문제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촌의 생활 환경과 조건이 크게 개선되고 생활 수준도 향상되었습니다. 농민들에게도 일정한 연금이 지급되며 고령자 보조금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비는 도시 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 비율로 환급받을 수 있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농민들이 국가의 배려를 실질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의 기초는 연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입니다. 이 덕분에 많은 노인들은 최소한 먹고 입는데 필요한 돈 걱정은 하지 않게 되며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받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시행되는 연금 제도 덕분에 노인들은 안정적인 경제적 기초를 얻고 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은 노인의 행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옛날 사회에서 민중의 삶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관료들의 착취를,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 가져오는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국가가 모든 국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노소의 의지는 노인들이 감정적,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강조합니다. 노후 생활을 시작한 후 노인들은 자녀와 친구들의 동반을 더욱 갈망합니다. 친척들의 관심과 안부가 노인들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친척이나 친구들의 관심 외에도 국가의 노후 정책과 일부 요양시설, 커뮤니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덕분에 노인들은 사회적 의지와 지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의 공할머니는 자녀들이 외지에서 일하고 있어 항상 곁에 있지 않지만 자주 영상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집에 돌아와 방문하고 커뮤니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공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청소를 돕거나 생활 필수품을 구입해 줍니다. 이러한 배려와 관심 덕분에 공할머니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쌓은 노소의 기쁨. 현재 많은 노인들의 삶은 매우 풍성하고 다양해졌습니다. 더 이상 가사일에만 매몰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대의 교통수단 덕분에 많은 노인들이 여행을 즐깁니다. 그들은 대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모두 보고 싶어 합니다. 또 춤을 좋아하는 노인들도 많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요리를 배우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인들은 농촌 생활을 즐기며 꽃을 키우고 채소를 재배하거나 낚시를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오락 활동 덕분에 노인들의 삶은 더 이상 단조롭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양한 생활 방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주할머니와 손할아버지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을 좋아했지만 다리가 불편해서 가까운 도시를 여행하며 새로운 풍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여행 중 찍은 사진을 집에 걸어두고 그 추억을 기념합니다. 또한 두 사람은 서예를 좋아하고 매일 아침 서예에 몰두하며 그로부터 오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서예 전시회에 참여하고 아이들에게 서예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매일의 삶이 충실하고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노소의 기쁨은 결코 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든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일상에서 많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소의 배움. 노인들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현재의 삶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노인 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가 제공됩니다. 이런 강좌들은 노인들의 다양한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전시회나 세미나와 같은 방식으로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칩니다. 많은 노인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음악을 좋아했지만 배우지 못했으나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지만 배워서 이제는 그것을 잘 다루며 친척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들이 자신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노소의 배움은 노인들에게 더 충실한 삶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배움을 통해 노인들은 시야를 넓히고 능력을 향상시켜 더 나은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5. 노소의 양육. 노소의 양육은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따뜻한 집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킵니다. 노소의 의지는 자녀나 친척들의 관심과 동반을 통해 사회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존중받고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노소의 기쁨은 노인들이 여가 시간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만의 관심사에 몰두하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소의 배움은 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더 많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노인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면서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배움의 과정은 노인들에게 활력과 열정을 줍니다. 쓰거러요는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노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는 고유한 매력이 있습니다. 노후도 예외가 아닙니다. 노후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노인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60세에서 70세 사이의 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노후라고 여겨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사실 60세에 시작된다. 그리고 늙은 인생은 결국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부터 노인의 고통은 불가피하게 찾아옵니다. 노후가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은퇴 후 많은 노인이 젊었을 때의 활기와 열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치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거부할수록 그것은 우리 곁에서 더욱 발생하게 됩니다. 젊은이든 중년이든 노인이든 사람들은 단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입니다. 권력과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가치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사라지고 더 이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나 영향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노소의 배움은 노인이 노후 생활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현재의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는 노인 대학이 있으며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들이 제공됩니다. 이 강좌들은 노인들의 다양한 관심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시회,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빠르게 기술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학습은 큰 즐거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음악을 좋아했으나 기회가 없었고 이제 그들은 젊은 시절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으나 배우면서 이를 잘 다루게 되어 친지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노인들이 자신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노소의 배움은 노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노인의 가치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배움을 통해 노인들은 시야를 넓히고
능력을 향상시키며 더 나은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노소의 양육은 노인이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따뜻한 집과 영양 있는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생활의 부담이 줄어들고 후회 없이 살 수 있게 됩니다. 노소의 의지는 노인이 자녀와 친척들의 관심과 동반을 통해 따뜻함을 느끼고 사회라는 큰 가족에서 존중과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노소의 기쁨은 노인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며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자신의 취미 활동에 몰두하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노소의 배움은 노후 생활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노인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학습은 노인들에게 활력과 열정을 주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4명의 노인 친구들, 그것은 노인들이 노후 생활에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뜻합니다. 인생의 각 단계에는 고유의 매력이 있으며 노후도 예외가 아닙니다. 노후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모든 노인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60세에서 70세 사이의 시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노후의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사실 60세부터 시작됩니다. 늙은 인생은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때부터 노후의 고통도 예상치 않게 찾아옵니다. 노후가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은퇴 후 많은 노인들이 젊었을 때의 활력과 에너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가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가치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사람을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수록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젊은이든 중년이든 노인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 가치를 보고 대합니다. 예를 들어 권력과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가 사라지고 더 이상 그들이 가졌던 영향력이나 권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비극은 우리가 무엇을 만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가치는 점차 줄어들고 결국 사람들에 의해 버려지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60세에서 70세 사이의 시간 동안 모든 노인의 노후가 힘들다는 것을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노후에는 가치를 잃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늙어갈 때 효도하는 자녀와 진심으로 대하는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경험, 청춘, 그리고 노력할 능력과 시간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면 자연히 우리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이가 들면 우리는 에너지도 없고 외모도 예전 같지 않으며 남아있는 것은 쇠약해진 몸뿐이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우리를 좋아할까요? 자녀들이 효도하고 배우자가 여전히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후는 결국 고독하게 혼자 늙어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은퇴 후 노인은 지위나 신분,
고수익이 없어서 버려지기 쉽습니다. 한 번은 처장님을 봤는데 은퇴 전에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성격이 좀 까칠하더라도 특유의 성격 덕분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더 이상 지위와 신분이 없으니까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했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성격이 좀 나쁜 그는 외부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은 물론 가족에게도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사람의 노후란 비참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닫히만을 바라보는 인간 본성 때문에 비극이 자주 발생하고 이러한 비극은 세 가지 모순에 의해 더욱 심화됩니다. 모순 1. 스트레스 증가와 에너지 저하의 모순. 오늘날 노후 위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55세부터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60세가 되어 노후의 불행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후 위기의 증가는 신체와 정신의 에너지 저하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만약 사람이 에너지가 있다면 어떤 위기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부족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위기는 커지기만 하고 결국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모순 2. 금전 부족과 자녀의 의존 문제. 오늘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사실 그 문제는 유효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노인의 경제적 수입은 줄어들고 일부 농촌 노인은 연금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의존하면 부모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모순 3.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싶지만 결국 고독하게 늙어갈 가능성의 모순.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가정에서 행복을 즐기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고독하게 늙어가고 있으며 고독한 노후의 본질은 바로 버려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입니다. 이 불행한 노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모든 것은 개인의 배짱과 운에 달려 있습니다. 배짱 있는 노인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자산이나 돈, 인맥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그를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운이 좋다면 효도하는 자녀나 진정한 사랑을 주는 배우자와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라도 갖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불행은 오래가지만 행복은 짧고 간헐적입니다. 만약 준비를 해야 한다면 저는 돈을 꽉 쥐고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그저 자연스럽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잘해주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면 자녀에게 의지해야 하고 결국 자녀에게 무시당하거나 버려지면서 노후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배짱 없는 노후는 언제나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배짱을 주면 삶은 더 행복하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돈과 건강을 모두 잡아야 하고 두 가지 모두 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